깊은 밤, 고요만이 맴도는 저택의 싸늘한 공기가 감돕니다. 창문 밖으로는 거대한 달이 차갑게 빛나고 그 빛 아래 저택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묵묵히 서 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한 남자의 초상화가 굳건한 눈빛으로 방문객을 응시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거대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고구라는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2025년 9월 5일, 김영한 회장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질 치열한 상속 전쟁,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베일에 쌓인 유언장 한 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한 회장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순간부터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김영한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척자이자 혁신가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여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그의 삶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었고 그의 이름은 곧 신뢰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슬하의 자녀는 없었고 그의 가족 관계는 늘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영한 회장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는 또다시 수십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최고급 부동산과 예술품 컬렉션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주인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상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까지 그의 유산 상속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과연 그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누가 이 거대한 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인가? 수많은 예측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한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조차 유언장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함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랜 비서실장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유언장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유언장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한 회장의 삶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지막 메시지인 유언장 또한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그 유언장이 과연 어떤 반전을 품고 있을지 모두가 숨죽이며 그 베일이 벗겨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한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지병 악화였지만 워낙 은둔적인 삶을 살아왔고 건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했지만 그만큼 김영환 회장의 죽음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죽음, 그리고 불확실한 유언장은 곧바로 상속 분쟁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직계 자녀는 없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회장과 혈연으로 이어진 먼 친척들, 그의 사업을 도왔던 오랜 동료들, 그리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는 외부 세력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며 재산의 일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때 김영환 회장의 총애를 받던 몇몇 사업 파트너들은 자신이 회장의 사업적 유지를 이어나갈 적임자라며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김영환 회장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회장의 죽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유 원장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유 원장이 발견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그룹의 향방 또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유 원장의 부재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모든 상속권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계와 법조계는 김영환 회장의 유 원장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벌가에서는 유 원장을 통해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회장의 경우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성에 비해 사생활은 지극히 은밀했고 공식적인 후계자 지명 또한 없었기에 이번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인터뷰와 탐문이 이어졌지만 유 원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회장이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남겨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영환 회장이 생전에 즐겨했던 미스터리 게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도 늘 예측 불가능한 수를 두었고 경쟁자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알아내기 위해 애를 쓸 때마다 그는 늘 한 발 앞서 나가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유 원장 또한 그가 남긴 마지막 전략이자 부대에 전하는 최후의 시험대가 아닐까 하는 추측마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하나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5-209,818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김영환 회장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사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기에 잠재적 상속권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빚이 많은 상속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받을 재산을 고의로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가 김영환 회장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컸습니다.
만약 유 원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유 원장의 내용이 모호하여 법정 상속으로 진행될 경우 김영한 회장의 잠재적 상속인들 중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판례는 그들의 상속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룹 내외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무 관계가 있는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이 판례는 그들의 상속 재산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김영한 회장의 유 원장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다른 상속권자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의 복잡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를 계기로 김영한 회장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더욱 활발해졌고 변호사들은 각 상속권자들의 채무 상태와 상속 재산, 포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 원장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복잡한 법적 쟁점과 윤리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영한 회장의 유산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총체적 결과물이었기에 그 분배 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 앞에서는 오랜 인연도, 혈연도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유 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잠재적 상속권자들은 저마다 변호인단을 꾸리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김영한 회장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김성준 씨는 자신이 회장의 생전 사업적 동반자였다며 회장의 유지를 이어나갈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과 함께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룹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하며 회장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척인 박수연 씨는 김성준 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회장과 혈연 관계가 더 가까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연 씨는 김영한 회장이 생전에 자신에게 그룹의 미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자신이야말로 회장의 정신적 후계자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자선 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며 그의 사회공헌 정신을 계승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김영한 회장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이었던 이철민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져 왔다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상속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회장 생전에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함께 했으며 그룹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심지어 김영한 회장의 과거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까지 등장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장과 주고받았던 편지와 선물들을 공개하며 자신이야말로 회장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존재이며 유 원장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난무하는 주장들과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유 원장의 존재는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유 원장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모든 혼란이 한순간에 정리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유 원장의 내용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김영한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를 다루며 각 상속권자들의 주장을 보도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재벌 상속 전쟁, 베일에 쌓인 유 원장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고
대중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김영한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지 예측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상속권자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상속 분쟁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영한 회장의 유산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재산이 특정 개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영한 회장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하여 사회환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김영한 회장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자선활동과 사회공헌 의지를 강조하며 그의 마지막 유산 또한 사회에 의미 있게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유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개인적 다툼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유 원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김영한 회장의 서재 한켠, 낡은 세계 지도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 안에서 발견된 유 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비밀을 지켜온 듯 했습니다. 유 원장은 회장의 육필로 작성되었으며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법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모든 언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은 유 원장의 공개만을 기다렸습니다. 유 원장 공개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고 수많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숨죽이며 유 원장의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유 원장의 내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영한 회장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될 김영한 사회 공헌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최현우 씨에게 위임했으며 재단의 목적은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동료였던 박정식 씨에게는 그룹의 명예 회장직을 맡아 재단의 운영을 감독하고 그룹의 경영 철학을 계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친척들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개인적인 재산은 사회환원을 위한 추가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유 원장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김영한 회장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 원장의 내용은 모두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재산을 기대했던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김영한 회장의 마지막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유산이 개인적인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게 한 그의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 원장 공개 이후 김영한 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비서실장 최현우 씨는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김영한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식 명예 회장 또한 그룹의 경영 안정화와 재단 운영 감독에 힘썼습니다. 예상했던 상속 분쟁은 유 원장 하나로 인해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친척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유 원장이 김영한 회장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수 있다거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회장과 혈연 관계가 가장 가까웠다고 주장했던 박수연 씨는 유 원장이 불공정하며 회장이 외부 세력에 의해 강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5-209,818이 다시금 주목받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유 원장이 무효가 되어 법정 상속으로 돌아갈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들의 재산 포기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비록 사회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유 원장의 글씨체 감정부터 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까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재단 측 변호인단은 유 원장이 공증인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회장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불려 나왔고 김영한 회장의 생전 행적과 발언들이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한 회장의 숨겨진 면모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공헌에 대한 깊은 뜻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최현우 씨는 회장님이 생전에 끊임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증언하며 이 유 원장은 회장님의 일관된 신념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김영한 회장의 유 원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유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김영한 사회공헌재단은 공식적으로 김영한 회장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재계와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재벌 총수의 유산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된 것입니다. 김영한 회장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유 원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메시지였으며 부대에 귀감이 되는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부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김영한 회장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것은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